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될 수 있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입니다. 자, 한국은 전형적으로 외인들의 그런 투자,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거래도 그렇고 다양한 시장이 있어서 다양한 그 투자 시장이 있어서 채권도 그렇고요. 외인 자본,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자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자, 환율이라는 거를 외인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외인들의 투자와 연결해서 볼게요. 물론 환율은 우리 개인들이 여행 갈 때, 여행 다니거나 또는 이렇게 환테크라 그러죠. 달러나 이런 거 갖고 환율로 재테크 할 때 이런 때도 쓰긴 하는데요. 자, 오늘은 외인들의 투자 전략 여기와 맞춰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환율을 알면 돈을 벌 수 있다. 외인들이 좋아하는 환율이 뭐야? 네, 한번 볼게요. 자, 잘만 보시면 공짜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환차거래 FX라고 하는데 환차거래는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환율. 네, 환율이 뭐냐면요, exchange rate이라 그래요. exchange, 교환하는 거죠. rate, 예, 교환하는 비율이죠.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그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 한국 원화죠. KRW, 코리아 원, 예, KRW와 US 달러, USD 두 개의 어떤 교환 비율, 이런 거를 환율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환율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요, 제가 제일 큰 돈 그래도 해놨어요. 네, 5만원짜리, 이 뭉탱이가 하나 탁탁 들고 다니면 멋있겠다. 이 달러도 이게 100달러짜리 뭉탱이 이런 거 쌓으면 최고겠죠. 네, 이게 진짜면은 이벤트로, 네, 이게 진짜 돈이고 사진이 아니라 진짜여서 이벤트로 해갖고 구독자 중 분에 몰라, 그 10,000번째 구독자 이런 분한테 딱 이벤트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자, 5만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KR1하고 미국 달러, 네, 두 개 간에도 환율이 존재를 해요. 바이 원달러 원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달러를 살 때 환율, 보통 이제 환전소 가시면 그래요. 달러를 살 때, 달러를 팔 때. 그래서 보통은 달러를 살 때 이게 좀 비싸죠. 그리고 달러를 팔 때 좀 싸게 해요. 네, 환전소 가셔갖고 저 달러 주세요 그러면은 기준 환율보다 좀 높게 달러를 팔죠. 근데 제 달러 팔게요 그러면 기준 환율보다 좀 싸게 사요. 자, 이거는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기준 환율 대비 얼마만큼 더 비싸게, 얼마만큼 더 싸게. 환전소는 그 차액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고 그 차액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환전소라는 게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은 결국은 이 환차 거래를 중간에 해주는 사람이 마진이라 그러죠.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 환율 거래에 대해서 네, 실제 돈이 아니라 가상의 돈인데, 자, USD, US 달러예요. 미국 돈 1달러, 핑크색 1달러,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옐로우, 네, 한국 돈 1,000원이 있다고요. 한번 볼게요. 기준이 이렇게 볼게요. 기준이 1달러가 1,000원이었어요. 기준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좀 볼게요. 자, 기준 가격이 1달러 1,000원이었는데, 이 환율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언제는 900원이 됐다가 언제는 1,100원이 돼요. 달러 그 환율이. 네, 아마 계속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움직입니다.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1년 내내 가만히 있고 평생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요것만 잘해도, 눈치껏 잘해도 이 차익을 좀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죠. 달러 이렇게 1달러에 900원에 이렇게 사갖고는 달러 다시 살 때 1,100원에 하면 이렇게 손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기준이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달러가 900원이래요. 그러면은 1달러를 만약에 달러를 갖다 환전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화 매입 시, 원화 매입이라는 거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예요. 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원래 1,000원을 줬던 건데 어느 순간 900원밖에 안 준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원일 때보다 100원 손해죠. 이때 환전하는 게 낫지. 이때 환전하면 100원 손해 보잖아요. 환전하면 돈 바꾸고 끝이죠. 네, 나중에 다시 올랐다고 나 100원 다시 줘 이런다고 안 주죠. 그럼 저리 가 그러겠죠. 자, 그런 것처럼 근데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1,000원이었는데 900원밖에 안 준대요. 손해죠. 100원 손해 100원. 근데
어느 순간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고 1100원이 됐어요. 이때 안 바꾸고 기다리길 잘했네. 와, 100원 더 이익을 봤어요. 1100원이 됐으니까 100원이 이익이죠. 그쵸?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 그래요. 이런 거를 900원, 1000원, 11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환율이 상승했다 그래요. 기본보다 환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환율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환율 하락. 네.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를 팔 때는 환율이 이렇게 막 상승할 때 좋겠죠. 그럼 더 비싸게 받을 거고, 달러를 살 때, 반대로 살 때는 900원으로 1000원, 1달러 사는 게 1000원에 1달러 사는 것보다 더 이득이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원달러 이제 대해서 볼 건데,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요. 달러가 더 비싸졌어요. 그리고 원화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이런 경우인데, 자, 볼게요. 원래 기준 달러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어서 달러로 1000원을 바꿨어요. 외인들이 와서, hey, hello 이러면서 1달러를 주고 1000원을 받아갔어요. 근데 다시 자기 1달러를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 돈 1달러 다시 바꿀래요. 근데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1100원 주셔야 됩니다. 오 마이 갓 이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00원에 사고 다시 달러로 바꾸는데 1100원에 바꿔요. 그냥 100원 손해를 봐버렸어요. 자, 이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게 뭐냐면요, 결국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이라 보면요, 1000원짜리 물건이 어느 순간 11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음료수 하나가 1000원이었는데 그 음료수가 1100원이 된 거예요. 이 음료수 사 먹으려면 저는 100원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는 100원 더 손해보는 거죠. 그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달러가 하락해요. 이게 뭐죠? 마트 가면 세일할 때 얼마나 좋아요. 1000원짜리 900원에 살 수 있으면 100원 세이브 되잖아요. 그렇죠? 100원 아끼잖아요. 똑같아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대신에 우리 또는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 자, 또 외국인이 옵니다. 외인들이 와요. 헬로우 하면서 와갖고, 네,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세요 해서 딱 바꿨어요. 1000원 바꿨어요. 좀 있다가 내 달러 다시 필요해요 그래갖고 바꿔갔는데 지금은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화로 바꿀 때 1000원을 받았는데 다시 달러로 살 때는 900원만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돈 1달러는 싹 챙겼어요. 근데 100원이 한국에 남아있네요. 원화로. 자, 그래서 원금 빼고도 100원이 남아요. 이게 외인들이 또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1000원짜리 커피가 1100원, 음료수가 11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원화로 달러 사기에는 아깝죠. 대신 달러 같은 경우는 원화를, 그러니까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은 전에는 1000원밖에 안 됐는데 1100원 준대요. 그럼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화를 사고 달러를 매도해요. 매도 매입이라는 게 뭐냐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됐으니까 그게 뭐냐면 1달러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100원이 됐어요. 이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은 1000원일 때보다 100원 이득을 보죠. 그러니까 원화를 더 이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원화를 산다는 건 뭐냐면 달러를 갖고 와갖고 외인들이 달러 막 갖고 와갖고 원화를 바꿔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바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는 한국 증시에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외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화 매입이 막 급증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서로 원화를 사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 네,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정말 중요하죠. 네, 수요와 공급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가 되죠? 더 비싸게 팔아도 얘들 사겠네. 사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매입이 들어오면요,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해요. 사겠다고 막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 가치 하락이 다시 상승으로 바뀌면서 환율이 다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네,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9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달러를 갖고 원화를 사는 거는 조금 불리하죠. 대신 원화로 달러 사는 거는 이득이잖아요.
딱 아까 보면은 달러로 1,000원 바꿨는데 이제 900원으로 달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0원이 남죠. 그런 것처럼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요. 그래서 증시에는 이런 경우에 외인들 자금 이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바꿔도 아까 그 케이스를 보면은 1,000원에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꿨는데 900원으로 1달러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100원 남네. 그러니까 뭐죠? 한국에 투자할 돈 100원 남겨도 내 돈 원금은 챙길 수 있네. 그래서 외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증시에서도 외인들 자금 이탈이 나와요. 근데 너무 매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원화가 막 시장이 막 풀리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원화 매도가 막 늘어나면요, 시장에 원화가 많아져요. 원화가 많아지면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결국 그런 거. 자산의 어떤 가치가 하락을 하죠. 너무 많으니까 하락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효과 하락하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다시 환율이 또 다시 조정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환율은 변화가 없는 경우 있죠. 보너스입니다. 자, 환율은 변화가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정돼서 가요. 뭐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겠지만 막 그런 경우 있다고 해요. 그런 적은 거의 없겠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계속 며칠 동안 원달러 환율이 1달러는 1,000원 그리고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움직여요. 자, 금리는 은행에서 이자 주는 걸 금리라 그러죠. 자, 우와, 이자 더 준대?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이 고정이에요. 1달러 1,000원 고정됐는데 달러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미국에서 달러 더 준대요. 금리를. 그럼 어떡하겠죠? 근데 원화 금리가 또는 미국 금리 그냥 그대로인데 원화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유리하네. 안전자산이 달러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 그래갖고 결국 이것도 뭐냐면 좀 더 안전하고 수익 좋은 미국 달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로 바꾸는 현상이 벌어져요. 반대로 달러 금리가 하락해요. 미국은 거의 뭐 제로 금리죠. 근데 원화 금리가 상승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준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 하면은 이자 더 준다는데? 이자 더 주는 나라로 가자. 기본적으로 이자 더 주는 은행 찾아다니시잖아요. 그쵸? 네, 다들 그러시죠? 이자 많이 주는 곳을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자 더 주면 좋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금리 좋은 신흥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기준금리 변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 연준이 미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환율과 별도로 또 금리 인상이 되면요, 뭐 환율이 맨날 변하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니까 이 변화무쌍한 그 환율보다 기준금리라고 딱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거기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환율이 크게 뭐 유리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일단 뭐 저쪽이 금리 더 좋다 그러면은 글로 이동해요. 네, 보시면은 네, 금리 더 많이 주는 데로 은행 뭐 차 타고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더라도 은행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요, 한국도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외인들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환율과 공매도 관계도 좀 말씀드릴게요. 환율과 공매도가 관련이 있어? 꼭 알아야겠다. 네, 아시면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오늘은 환율 그리고 외인들의 어떤 그 매매 전략, 그러니까 환전 전략이죠, 일종의.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것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이 환율이 움직일 때 또 공매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알돈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